발급액은 국고보조금과 기업 분담금이 합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분담금을 내라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 분담금을 내시면 저희가 국고보조금까지 합쳐서 바우처를 발급을 해드리는 게 이제 저희 수출 바우처 사업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율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0%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30%, 중견기업은 50%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우처를 만약에 8천만 원을 신청했다. 그러면 2,400만 원을 중소기업은 2,400만 원을 중견기업은 4천만 원을 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게 그냥 현금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기타 다른 뭐 이- 세금 계산서 외에 또 요구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드릴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다음에 참여기업이랑 수행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 대부분이 참여기업이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바우처를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선정을 되셔서 바우처를 발급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여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행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스템 안에서 그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수행 기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사후정산이 아니면 대부분 수행기관하고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이라는 것은 저희 바우처를 발급을 해드리고 정산을 해드리는 말 그대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참여기업 분들께서는 운영기관이 저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수출 바우처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어, 뭐 의논 같은 거는 저희랑 하시게 되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총괄 수행기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일부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괄 수행기관들을 두고 이 총괄 수행기관들이 1차적으로 결과물이 적합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저희 정상 가이드에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 회계법인이랑 운영기관에다가 그 정산을 해달라고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혹시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아, 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바우처 서비스 메뉴가 원래는 1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메뉴판에 가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관세 바우처가 조금 특이하게 관세 대응 패키지라는 메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관세 바우처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관세 대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미 직수출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니어쇼어링 때문에 캐나다나 멕시코 쪽으로 수출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해외 생산 거점에서부터 대미 수출이 있으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바우처랑은 다르게 저희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런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 거점 이전 대체 시장 발굴과 같이 관세 대응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패키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를 만든 것은 아니고 이제 관세 대응에 특화한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메뉴판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메뉴판에 들어오시면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관세 대응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누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관세 대응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 그 메뉴의 종류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표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 일반 컨설팅,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국제운송, 해외 전시회 행사, 해외 영업 지원, 해외 규격 인증, 특허 지재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일반 컨설팅,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대응 패키지에 부합한 서비스들만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세 대응 패키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말씀드린 이 관세 대응 패키지 요 배너를 클릭하신
클릭하셔서 나온 서비스들만 이용을 하셨을 때 관세 대응 패키지를 이용하셨다라고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은 조사 일반 컨설팅이랑 다르게 사후정산도 되는데 어느 쪽이든 사후정산이나 일반 메뉴든 이걸 사용하신 거는 관세 대응 패키지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이나 조사 일반 컨설팅으로 내가 관세 대응 패키지를 사용해야 된다 하면은 관세 대응 패키지 안에 있는 메뉴를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운송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냥 다 열어두었어요. 그래서 국제운송은 관세 대응 패키지를 쓰시던 일반 메뉴에 있는 걸 쓰시던 또는 사후정산 신청을 하시던 이거는 다 관세 대응 패키지를 사용했다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후정산을 올리셨어도 관세 대응 패키지를 쓰셨다라고 저희가 봐드리니까 국제운송은 좀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 세 가지 해외 전시회 행사 해외 영업 지원이랑 해외 규격 인증 특허 지재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세 대응 패키지 메뉴에 미국 제외한 서비스들을 올려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미국 제외인 서비스가 모두 다 관세 대응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는 조금 예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 메뉴가 훨씬 더 서비스 종류가 많고 수행기관들도 관세 대응 패키지랑 일반 메뉴 두 개 다 동시에 올려놓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미국이 아닌 전시회인데도 일반 메뉴에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을 하셔도 미국이 아니면 저희가 관세 대응 패키지를 사용하셨다라고 인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관세 대응 패키지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인정이 되는 거고 일반 메뉴 중에서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를 사용을 했다면 전시회 규격 인증 특허 지재권은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후정산도 지금 전시회랑 규격 인증 같은 경우는 사후정산도 있잖아요. 근데 사후정산도 이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거예요. 미국 전시회를 미국 제외한 전시회를 이용을 하셨을 때는 저희가 관세 대응 패키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미국 전시회를 참가할 경우에는 이제 사용이 안 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 메뉴를 사용하신 것으로 인정을 해서 50%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그 조건에서 집계를 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주황색으로 또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전시회 행사 해외 영업 지원, 해외 규격 인증, 특허 지재권. 그다음에 국제 운송은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관세되는 패키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라고 써놨는데 그 뜻이 지금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제외 서비스를 사용을 할 것인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게 그 메뉴에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 메뉴를 쓴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인정을 해드린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나머지 저희가 14대 메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급되지 않았던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관리, 홍보 동영상, 홍보 광고, 통번역, 역량 강화 교육, 서류 대행 현지 등록, 무역 보험 보증은 관세 대응 패키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이제 관세 대응 물론 정말 관세 대응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세 대응을 하시겠다 하고 디자인 개발을 쓰겠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관세 대응 패키지로는 인정을 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50% 넘게 써야 되는 그 부분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꼭 여기 위에 말씀드린 관세 대응 패키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50% 이상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뒤로 또 넘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세부 산업이 있어요. 소재 부품 장비 그린 소비재. 그다음에 지원 대상이 있는데 이게 단계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진입 성장 확장이 있고 진입은 10억 원 미만, 성장은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 확장은 100억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청한 경우랑 발급액이
다른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진입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이나 확장에다가 지원했을 경우에 진입의 최대 한도에 맞춰서 이제 바우처가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가 이제 지원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조금 제한을 해둔 것이라서 이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한 경우 발급액이 신청한 경우와 발급액이 다른 경우는 이런 케이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혹시나 저희 쪽에서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감액이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청한 금액이랑 다르다 하면 저희 쪽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의 스케줄인데요. 이제 바우처 사업을 신청을 하셨고 선정되셨고 협약 체결과 기업 분담금 납부 단계에 지금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참여 기업에 바우처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 분담금을 내주셔야지 저희가 발급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분담금을 꼭 빠르게 납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출 전문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우처 사용하시는 것 또는 수출에 대한 어려운 점 있으신 것들은 수출 전문위원님, 배정된 수출 전문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서비스를 쭉 사용하시다가 25년 11월 15일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서비스별로 거의 다 이제 사용을 마무리를 해주시고 완료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쭉 바우처 정산을 받아가시는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올려주시면 꾸준히 해드리긴 하고 있지만 11월 15일까지는 서비스를 모두 다 종료를 해주셔야, 그러니까 바우처를 실제로 다 사용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 뒤에 이제 사업 기간에 맞춰서 돈을 다 지급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15일까지 이 기한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것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바우처 발급 절차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스케줄이 지금 바우처 사용계획서를 등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날짜를 좀 빡빡하게 잡아놓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사용계획서 등록이라는 것도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언제 어떤 서비스 얼마를 사용하겠다라고 등록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은 저희가 협약서를 시스템상으로 보내드려요. 사용계획서를 승인받고 나시면 저희가 이걸 협약서를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서를 보내드리면 그 협약서를 먼저 참여기업에서 서명을 해주시고 운영기관은 저희가 그거를 보고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협약 체결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기업 분담금 납부해 주신 거 확인하고 저희가 바우처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용계획서 등록하고 협약 체결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사용계획서 올리실 때 보안 같은 걸 저희가 요청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관세 대응 패키지 50%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셨거나 아니면 저희가 국제운송처럼 이용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게 쓰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미리 안내드리는 차원에서라도 꼭 보안 요청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보안 요청을 받으시면은 다시 사용계획서를 수정해서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협약서가 나한테 너무 오지 않는데? 라고 하시면 한번 들어와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발급받으신 이후에야 바우처 서비스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 분담금 납부 일정 5월 21일까지는 가급적이면 꼭 준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네, 사용계획서 등록을 하시는 방법이 제가 메일로도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먼저 로그인을 하시면 사용계획서 등록이라고 팝업이 뜨실 거예요. 근데 팝업이 안 뜨시는 경우는 옆에 여기 좀 노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메시지 보기를 클릭을 하시거나 그리고 도저히 내가 이게 팝업이 왜 안 뜨지 하시면 여기 옆에 지금 조그맣게 1번 요 원문자 바로 옆에 2022년 25차 코트를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차수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저희 바우처 사업 참여하고 계시던 차수가 그대로 설정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년 13차로 현행화 해주시면 이 팝업이 뜨실 겁니다. 어쨌든 이게 사용계획서 등록을 눌러가지고 네, 이게 차수 변경 선택이고요. 사용계획서를 눌러가지고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지원 사업명에 이제 저희 사업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도 바우처 총액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기업은 네, 이 기업은 뭔가 약간 설정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1,500만 원 바우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 분담금 비율이 30% 적용해서 분담금 4,500만 원, 450만 원 내시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우처 총액에서 요 까만색 글씨로 표시된 2천만 원이 최대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 한도인데 저희가 이 케이스처럼 1,500만 원으로 낮춰서 발급받는 거는 허용을 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요거 맞는지, 그러니까 바우처 총액이 지금 내가 신청한 그 금액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으로 따로 이제 국제운송 한도 때문에 감액 요청해주신 분들은 변경된 한도가 잘 적용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바우처 사용 계획을 입력을 하시는데 시기랑 서비스 중분류, 그다음 비용,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사용 내용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기는 사용하실 시기를 적어주시는데 11월 15일까지는 서비스를 완료하셔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중분류랑 비고랑 내용을 가끔 맞춰보면 조금 내용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시회라고 이제 서비스 분류를 해놓고 비고에다가는 디자인 개발이라고 이제 전시회를 참석하기 위한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디자인 개발이라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보완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는데 이것 때문에 그 관세 대응 패키지의 50% 미만으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완 요청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분류랑 실제로 내용이랑 조금 잘 맞도록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이 계획서를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 예상 비용이 발급받으신 바우처 총액에 딱 맞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분담금은 사실 저희가 원래는 2회까지 분납을 받았었어요. 저희 1차 때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 1년이고 조금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11월 15일까지 어쨌든 바우처 사용을 종료를 하셔야 하는 건 맞는데 사업 시작 시기가 조금 늦기 때문에 분담금을 빨리 받으려고 저희가 분납 안내를 드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분담금은 한 번에 5월 21일까지 납부를 해주시고 만약에 정 분납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완납이 한 번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분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억을 해두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납도 5월 30일 넘어가서 납부는 저희가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이미 그러면 6월 달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경우는 5개월밖에 없어서 그게 조금 저희 쪽이든 참여기업 쪽이든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에 맞춰서 분담금 납부를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우처가 30% 초과해서 잔액을 남기실 경우에는 참여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30% 이상 사용을 안 하셨으면 그 다음 해 2026년 사업을 참여를 못 하시고 27년부터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15%를 넘기셔서 30% 사이라고 하셔도 5점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기간이 1월 31일까지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제 바우처 사용 계획 이런 거를 보시고서 내가 바우처를 도저히 이만큼 다 못 쓰실 것 같은데 하시면 저희한테 감액 요청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감액도 저희가 무한정 받지는 않고 있어서 사용 계획서 등록하시는 동안 좀 잘 생각해 보시고서 감액 요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운송 사용 한도가 3천만 원까지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중진공에서도 같은 수출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그때 4천만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뉴스를 언론 보도자료를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물류비가 그렇게 가격이 오르지를 않아서 그걸 할 만한 명분과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라 아마 올해는 3천만 원 한도 그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운송 사용 한도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3천만 원밖에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기업 분담금 나머지 바우처 발급 받으신 거 나머지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고민해 주시면 되고 저희 쪽으로 이미 이제 그 감액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뒤로 가서 바우처 사용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 이제 사용 계획서를 저희가 보고 승인을 누르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용 계획서 조회 요 부분이 지금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 요청을 드리면 아마 보안 요청 들어왔다라고 알림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완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용객서를 승인하고 협약서를 보내드리면 이제 여기 팝업에 협약하기가 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이런 저희 코트라랑 이런 협약을 체결을 하고 기업 분담금은 얼마를 낼 것이며 뭐 그다음에 뭐 저희 관세 대응 바우처나 아니면 저희 일반 수출 바우처 운영 내용에 대해서 서로 뭐 동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협약서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먼저 서명을 해주시면 저희 쪽도 여기서 서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업 분담금을 내실 때까지는 협약서를 서로 왔다 갔다 하고서 협약 완료 이 상태에 쭉 머물러 있을 거고요. 이제 기업 분담금을 납부를 하시면 저희가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운영기관 협약 이후에는 입금 확인 중이라는 문구가 계속 뜨실 텐데 기업 분담금을 낸 거를 보고서 저희가 이제 바우처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바우처 발급 요청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렇기는 하지만 바우처 발급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아무래도 그 분담금 들어온 걸 확인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오시면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고 분담금 납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좌도 다 안내를 드렸지만 한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식회사를 입력을 웬만하면 자제를 해주셔야 돼요. 입금을 하실 때 주식회사 땡땡땡 이렇게 보내시면은 주식회사 땡까지밖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네, 어느 분이 입금하셨는지가 저희가 확인할 때까지 오래 걸려서 바우처를 발급받으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식회사는 제외하고 이름 전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가끔 또 개인 사업자분들이 개인 명의로 입금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대표자 명으로 찾기는 하지만 또 가끔 좀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명으로 잘 입금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우처를 발급을 받고 나시면 이제 전체 현황이 들어가시면 바우처 발급을 얼마 받으셨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우처를 발급 받으시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하시냐면요. 저희 홈페이지 메뉴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배너 있는 그 메뉴판으로 들어와 보시면 참여기업의 서비스들이 쭈르륵 나와 있어요. 참여기업이 그 수행기관의 서비스들이 쭈르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구매하기 누르시고 서비스를 수행기관이 만약에 하겠다 하면은 수락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참여기업이 다시 서비스 수락 확인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기업이 수락 확인까지 해주셔야지 서비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이 된 거고 서비스 진행 중에서도 계약서를 수정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금액 같은 것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시는 도중에 수행기관과 이런 수정을 거칠 수가 있고 나중에 서비스가 끝난 다음에는 수행기관에서 이제 보통 정산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가세 입금 이런 것들을 좀 잘 협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후정산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이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후정산은 사후정산 신청하기 눌러가지고 직접 정산 서류 같은 것들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저희 서비스 이용하는 그런 도식도고요. 가끔 서비스 거절될 때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려고 갖고 와 봤고요. 그 다음에 사후정산인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협약기간이 저희가 4월 1일부터잖아요. 그럼 4월 1일부터 이용한 서비스에 사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선적한 건에 대해서만 국제운송 사후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 1일 거는 들고 오실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홈페이지 자료실에다가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시회 규격 인증, 홍보 광고 이런 것들도 4월 1일부터 사용한 서비스들이 사후정산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서 꼭 올려줄게요. 그다음에 네, 이 사후정산 신청하시는 방법도 사후정산이라는 배너 클릭하시면 각 서비스별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게 있고요. 특히나 해외 항공인 같은 경우는 저희 쪽으로 전시회를 정산을 받으셔야지만 정산이 가능하세요. 이 부분도 저희 정산 가이드를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행 완료 기간이 25년 11월 15일까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전까지 수행 기간이 서비스를 끝내고 정산 요청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서비스 결과물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는 워낙 검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총괄 수행기관 검수 확인 완료 단계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월 15일 전에 이미 수행기관을 서비스 완료를 하고 디자인진흥원은 이 총괄 수행기관이거든요. 디자인진흥원에서 서비스를 결과물을 보고 이상이 없다 하고 검수 완료를 해주시는 날이 11월 15일 전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디자인 개발 서비스는 사용을 하실 거면 최대한 빠르게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기업 사후정산도 11월 15일까지 정산 요청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이라고 제가 적어놓기는 했는데 만약에 Recording 그렇다고 해서 stopped. 막 11월, 12월, 1월 이때 하신 전시회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안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회나 선적 같은 거를 좀 늦게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 수출 전문위원님들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다 서비스를 그러니까 바우처 발급 받으신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계속 저희가 연락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계획들을 좀 잘 공유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사용 계획서에다가도 이거를 반영을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디자인 개발 얘기를 해서 관세 대응 패키지에서 디자인 개발 서비스는 사용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관세 대응 패키지에는 디자인 개발 서비스가 없어요. 하지만 관세 대응 패키지를 50% 이상 사용을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일반 서비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이 일반 서비스로 들어가서 혹시나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홈페이지 사용 방법 같은 거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고 저희 이 PPT 자료도 제가 조금 오타난 부분들 수정해가지고 자료실에다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앞에 정상 가이드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커뮤니티에 정상 가이드가 있는데 이 정상 가이드를 눌러보시면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저희 산업부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상 가이드를 보시고서 아 내가 이용하려는 서비스 중에서 이것까지 정산을 받을 수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정 사용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재 조치가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것에 연관되지 않도록 꼭 조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리 지침과 정산 가이드가 있는데 관리 지침은 저희가 어떤 운영을 하는 기본적인 규칙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산 가이드가 실제로 수출 바우처 사업 정산 받으실 때 정산 여기까지는 되고 저기까지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가 가장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 가이드를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산 가이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할 건데 제가 여기 들어 올려주신 것들 중에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Q&A에 올라온 것부터 볼게요. 국제운송 한도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천으로 증액이 안 될 것 같아서 3천만 원으로 올해는 쭉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는 25년 4월부터가 맞습니다. 25년 4월부터가 저희 협약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 내용과 실제로 사용한 내용이 차이가 있어도 괜찮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